달서구 의회는 16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2층 본회의장에서 개회했습니다. 달성구는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미래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가칭 달성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17일 구 두두정수장에서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내일의 나를 위해 해봐 드림을 부제로 제2회 달서 청소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가칭 달성군민축구단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15일 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3기 복지달인 마을 리더 복지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죽전 내거리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달서구는 17일 오후 월강 수변공원에서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하는 두근두근 결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청년센터에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22년 달서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연극 파우스트를 선보입니다. 2022 달서 청년연극제 6월 26일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달서 아트센터 와룡홀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는 16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2층 본회의장에서 개회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보영, 최홍린, 고명욱, 박완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와 이진한, 서민우, 박종길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서보영 의원은 대구시의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발맞춰 달서구의 명소인 수목원에서 진천역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 사업안을 건의했으며 최홍린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업 변경 정책 발표를 비판하며 원안 수용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발표에 나선 고명욱 의원은 40여 년 된 송현 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건 그리고 월성 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영어도서관 조성을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달서구를 만들자는 박완규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구정질문에 나선 이진환 의원은 달서구 공무직 근로자 임금이 호봉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차등 없고 합리적인 임금 협약을 집행부에 당부했으며 서민우 의원은 달서구 내에 설치된 38개 자전거 도로 노선들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나선 박종길 의원은 달서구의 장기 사업인 선사시대로의 사업에 대해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300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조달 계획 등 선사시대로 사업 전반에 걸쳐 대책을 요구했으며 집행부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선사유적이 전시된 선사유적공원과 선돌 한샘청동공원 정비 계획에 따라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재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계획성이 없고 달성구는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미래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달성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최정 군수와 서도원 군의회 의장, 군의원과 함께 교육재단 설립 자문위원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먼저 달성교육재단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달성교육재단 설립 자문위원회 위원 8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기존 달성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 교육지원사업을 추가해 달성교육재단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또한 재단 설립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추가 사업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도서관, 청소년 관련 시설, 수탁 운영 및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5대 정책 비전 가운데 최우선 과제인 달성교육재단의 설립 계획은 달성군 미래 교육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수인재 양성과 전문적인 교육 지원으로 생활 속에서 교육 접근성을 확대해 다양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를 다 달성해서 소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고 또 군수로서의 저는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육재단이 똑바로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달성의 교육을 책임지는 달성교육지원청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달성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17일 옛 두루 정수장에서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내일의 나를 위해 해봐 드림을 부제로 제2회 달서 청소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놀이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작년부터 시작된 달서 청소년 축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야외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일루전 버블쇼와 모범 청소년 시상, 대구 가톨릭대학교 댄스 동아리의 축하 공연으로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청소년의 꿈과 비전을 주제로 이창현 강사의 청소년 토크 콘서트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전국 청소년 끼 흥 한마당에서는 전국 예선을 거쳐 올라온 16개 본선 진출팀들의 노래와 춤, 풍물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끼와 재능을 볼 수 있었으며 관객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보답했습니다. 또한 끼 흥 한마당의 초청 공연으로는 가수 박보람이 출연해 가을밤에 어울리는 발라드 곡을 선보이며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추억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계명문화대학교와 달서구 청소년 관련 시설, 성서경찰서 등에서 드론 체험, 무드 등 만들기, 동물병원 직무 체험, 콘덴서 비행기 제작, 인생 네컷 등 다양한 테마별 체험 부스도 운영했으며 부대 행사로 추억의 보물찾기 게임도 진행하는 등 참여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달성군은 가칭 달성군민 축구단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 착수 보고회를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최재원 달성군수와 서도원 군의회 의장, 군의원을 비롯해 곽태수 달성군 체육회 부회장, 양명석 대구시 축구협회장, 달성군 체육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역의 유능한 축구 인재 육성을 위해 달성군민 축구단을 창단할 계획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군에서는 독립된 법인 형태로 리그에 참가해야 하는 대한축구협회의 클럽 라이센싱에 따라 군이 출연하는 재단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9월 대구시 1차 사전 협의를 거쳐 이날 연구 영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날 착수 보고회는 축구단 창단 및 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수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띤 논의를 거친 참가자들은 축구단 창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향후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대구시와 2차 설립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4년 리그 참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K4 달성군민 축구단 창단은 최재원 달성군수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군민들께서도 우수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출신 축구 인재 영입과 육성으로 지역을 대표해 홍보하고 내실 있는 축구단을 만들 수 있도록 축구단 창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달서구는 15일 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핵심 리더인 복지달인 50명을 대상으로 상기 복지달인 마을 리더 복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2019년 2월에 구성되어 현재 23개 동 2067명이 활동 중이며 지역을 잘 아는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복지 사각지대 및 고립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19년 1기 복지달인 50명, 2021년 2기 복지달인 40명을 양성했으며 양성된 복지달인은 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다문화 가족 25세대와 결혼하여 우리 동네 행복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각급 단체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23개 동에 2067명의 명예위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무보수 명예봉사활동원입니다. 이번 복지교육은 상기 복지달인을 양성하고 코로나19 이후 이웃을 돌보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뻔하게 소통하는 리더, 마을 복지 공동체의 가치와 마을 지기 역할, 사회복지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 학대 예방 민감성 키우기 등 총 5기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죽전 내거리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매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달서구 지회 회원들과 성서코끼리 봉사단, 성서경찰서 등 지역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특히 차량 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양보운전, 가속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에 9월달부터 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5030 캠페인을 시작해 교통사고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전 내거리에서 하는데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가 더욱더 교통사고 없는 달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과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달서구는 17일 오후 월강 수변공원에서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하는 두근두근 결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네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연인에서 결혼 그리고 가족 휴란 주제로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에서 여유와 쉼을 찾는다는 힐링의 의미를 담아 4개의 테마존으로 진행했습니다. 각 테마는 언약 달링존, 웨딩 달링존, 가족 힐링존, 체험 힐링존으로 구성했으며 언약 달링존에는 언약의 하트 달기, 웨딩 달링존에는 행복화와 날마다 웨딩 포토존과 웨딩 버스킹을, 가족 힐링존에는 연인과 부부 그리고 가족 사진을 메타버스 캐릭터로 변신시키는 포토존, 그리고 마지막 체험 힐링존에는 커플 팔찌 만들기, 드레스 체험, 화관 만들기, 다리서리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존과 테마존을 준비했습니다.
또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위해 우달순 사진 공모 이벤트와 두근두근 이색 프로포즈 신청을 받아 결혼을 앞둔 미혼 커플에게 잊지 못할 프로포즈 이벤트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전국 유일 결혼 특구 선포 4주년을 맞아 결혼 친화 공원인 월강 수변공원에서 연인과 부부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가족과 연인이 함께 신과 힐링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결혼 친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청년센터에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22년 달서 청년 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청년 주도형 축제인 달서 청년 주간 행사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달서 청년 주간 행사는 달서구 청년 네트워크 청청기획단 로고 선포식을 시작으로 8월에 개소한 달서구 청년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지역 청년의 의견을 듣는 2030 달서 청년 포럼을 열었습니다. 또 16일에는 청년 창업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청년 창업 컨퍼런스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리더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대담회도 함께 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자 청년의 날인 17일에는 달서구 청년센터에서 인생 네컷 포토부스, 사진 갤러리, 제로 웨이스트 카페의 무료 커피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청소년과 대학생이 펼치는 월드카페 형식의 지의 오픈 토크를 비롯해 청년들을 위한 금융상담, VR 면접 체험,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2022년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활동 공유회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2020년 달서 청년 포럼을 시작으로 해마다 청년의 날에 청년들이 직접 구상하고 만들어낸 청년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 문을 연 청년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우스트는 요한 볼프강 폰 게테가 60여 년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이 작품은 문학, 철학, 종교, 정치, 전쟁 등 다양하게 폭넓은 세계관을 보여주며 완전한 진리를 갈구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도전을 그린 대서사시입니다. 1부 그레첸의 비극은 악마와의 거래로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며 2부는 헬레나의 비극은 더욱 심도 있는 서사로 그리스 신화부터 경제와 정치, 전쟁 등을 망라하며 파우스트의 행복과 명예, 부의 축적, 인류의 등을 이야기합니다. 공연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새롭게 도입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무대 예술을 선보입니다. 입체적인 사운드와 다양한 스크린으로 파우스트의 변화무쌍한 장면을 구현해 청각과 시각에 즐거움을 주고 더불어 서사의 정점에서 오는 깊은 감동과 카타르시스는 정통 연극의 희소의 갈증을 느낀 관객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물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개최하는 연극 파우스트 입장료는 12,000원에서 15,000원이고 9월 24일부터 9월 25일 3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달서 청년연극제 6월 26일은 1939년부터 1950년까지 폭력의 역사와 맞바꾼 두 소년들의 인생을 담은 연극입니다. 따뜻한 연옥, 그곳에서 연춘과 순년이 다시 만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1938년 강원도 출신의 소년 연춘은 각자의 사연으로 일본군에 징병되어 조선 땅을 떠나 만주 노몬한 전투에 참전한 후 소련군 포로가 되어 국적과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소련군에 징집되어 모스크바 전투에 참전,
그 둘은 다시 독일군 포로로 잡히게 되고 수용소에서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끝에 살아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독일군에 징집된 그들은 1944년 6월 6일 D-Day 노르망디 정투에 참전을 하지만 이번에는 미군의 포로가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50년 12년 만에 귀향을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국전쟁을 맞게 되고 둘은 그곳에서 비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열렬한 전신과 격렬한 열정으로 무장한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창단한 열혈단은 수행적 연극성을 토대로 폭넓은 예술 형식을 적극 차용, 동시대의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방위예술 창작 집단입니다. 달서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2022년 달서 청년연극제 6월 26일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하며 전석 무료 공연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명예구민증 후보자 접수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해온 모범 구민을 발굴해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제34회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명예구민증 후보자를 10월 28일까지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달서구 3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경제, 사회발전, 봉사 나눔 실천, 교육, 예술, 진흥 등 3개 분야이며 지역경제, 사회발전 분야는 관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도 가능합니다. 또 명예구민증 후보자 대상은 달서구 관외 주민이나 외국인 중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 정진, 통상협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근로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 총무과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 학생 드론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드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내달 15일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드론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달서구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구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는 전국 초, 중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대회는 미니 드론 장애물 경기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참가 신청은 10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서구 웨딩 플래너가 소확행 결혼 문화를 펼칩니다. 달서구는 9월 30일까지 합리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시킬 제7기 웨딩 플래너 양성 과정 수강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 과정은 결혼이 처음이라 낯선 예비 부부에게 결혼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결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확행 결혼 문화 확산을 통한 결혼 친화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정은 달서 구민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총 7회 운영되며 수강을 희망하는 분은 여성가족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관내 모든 경로당에 투청용 소화기를 설치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관내 모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쉬운 투청용 소화기를 설치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에 분말 소화기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힘이 약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사용이 간편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투청용 소화기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소화기 위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습지생태학습관의 습지곤충과의 만남 기획 전시 소식입니다. 대구시 도시관리본부 달성습지관리소는 11월 27일까지 달성습지생태학습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습지곤충과의 만남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습지에 서식하는 수서곤충과 육지곤충 16종을 관찰할 수 있는 곤충 체험전입니다. 물자라, 장구애비, 개아제비 등을 수조 안에 구성해 수조 곤충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고 사마귀, 넓적사슴벌레 등 육지곤충과 스마일크랩, 타란툴라와 같은 평소 보기 힘든 생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 기간 내 토 일요일 오후 2시부터는 생태 해설사와 함께 꼼지락거리며 기어다니는 도둑개와 애벌레를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달성습지생태학습관은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휴관일을 제외하고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 생태 해설사의 상시 해설을 들으며 전시 공간을 즐길 수 있는 학습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곡중학교의 학생 참여 급식 제한제 소식입니다. 학교는 교육 활동에 참여를 높이고 수업의 내실화로 소통과 화합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제안한 메뉴가 급식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학교 급식 문화 개선을 1학년 국어 교과 토의학이 단원의 주제로 선정하고 1모둠 1식단을 목표로 6차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며 국어교사와 영양교사가 함께 식단 구성에 필요한 핵심 내용 및 식단과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을 영양교사가 직접 설명도 합니다. 참여형 식단제의 실시는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과정에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왕선중학교의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공모사업 소식입니다. 학교는 올해 4월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2학년도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 확산과 독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매년 전국의 중고등학교 100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선중은 지난 1학기 중에도 사제동행 독서 코칭, 두드림 독서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책 읽기 및 토론,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9월부터 진행되는 또래 독서 활동 책이수다 프로그램은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또래 친구들끼리 독서팀을 구성해 희망도서 한 권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도서관은 토론 장소를 제공하고 최초 1회 간식을 지원하며 책 읽기 및 토론 활동을 종료한 후에는 구글 클래스룸에 소감문을 올려 토론 내용을 학생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1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15일 포항 도구해수욕장에서 포항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달서구는 자원봉사자 70명이 제11호 태풍 힘난로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동해면 도구해수욕장을 찾아 태풍이 핥히고 간 해안가 점귀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손길이 부족한 포항시 수해 복구 작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공무원 30명과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40명이 참여했습니다. 봉사자들은 태풍으로 해안가로 떠밀려온 각종 부유물과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등 해안가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뉴스로만 보던 수해 현장을 직접 보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몸소 느낀다. 하루빨리 복구가 완료되어 지역 주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태은 달서구청장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포항 시민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신속한 구호 활동과 다각적 지원책을 통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궁 여성예비군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사읍 세촌교와 강창교 일대에 하천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원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최근 흰남노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하천 주변 잔여 쓰레기를 수거하여 초가을 이곳을 찾는 나들이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한편 여성예비군은 지역 방위를 위해 유사시 예비군의 동원 및 향방 작전 등 근무 지원, 피해 복구 지원을 하며 평상시에는 재해 재난 시 보호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관계인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 향상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한 자체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에서 명성요양병원 및 월배 신시장을 우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및 요양병원을 대상을 중심으로 개최했으며 대상은 전통시장 4개소 달서시장, 월성 청구코아, 월배 신시장, 월촌역시장, 요양병원은 2개소, 상인요양병원, 명성요양병원으로 총 6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소방계획서, 상황 설정에 따른 화재 진압훈련, 소방시설 유지 관리평가 등 7개 항목 13개 지표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이진우 대구 달서 소방서장은 다수 인명 피해 대상은 무엇보다도 화재 초기 소화기 및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소방대가 도착 전까지 관계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16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해 장애인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청각 및 신체장애 등 화재의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소화기 사용 방법, 장애 유형별 119 신고 요령, 화재 발생 시 행동 및 대처 요령,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 실습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강사 소방이 신윤정은 매 분기별 실시하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몸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안전 의미를 일깨우고 안전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